RSI라는 지표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는 초보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RSI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지표에 대해서 가장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과매수 부분과 과매도 부분입니다. 자, 과매수는 이런 식으로 70 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수가 과하기 때문에 떨어질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밀리는 것이고, 과매도는 이런 식으로 과하게 매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성질을 지닌다고 해서 과매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나간 차트만 보게 되면은 와, RSI만큼 정말 효율적인 지표는 없겠구나, 이것만 하면 돈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RSI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점들과 잘못된 신호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RSI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빠질 수 없는 매우 유명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정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보통 RSI가 높으면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낮으면 급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RSI가 50 위에서 올라간다면 추세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렇게 50 아래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시세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RSI는 지금처럼 5분봉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짧게 본다면 1분봉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분봉 같은 경우에는 타임프레임이 훨씬 더 짧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고점, 극단적인 저점을 나타내게 되고요. 가끔은 신뢰할 수 없는 신호를 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RSI를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RSI는 시장이 과열되는지 아니면 과매도 상태인지 판단하는 데 이용합니다. 자, 현재 추세가 매수가 센지 매도가 센지를 먼저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표 하나만으로 매매 결정을 내리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RSI가 70 이상이어서 매도를 하고 30 이하여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 시장에서는 괜찮지만 이렇게 추세가 계속 우상향을 나타내는 구간에서는 숏 치면 손절나고, 숏 치면 손절나고, 숏 치면 손절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매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이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과매수 구간에 매도를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오히려 반대로 계속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오히려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RSI 사용할 때 지지선과 저항선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RS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최소 2개의 지지선, 저항선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RSI가 70이나 75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 지점이 저항선과 일치한다면 강력한 매도 신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구간입니다. 지금 1분봉으로 활용하시는 건데, 여기 이 첫 번째 고점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직전 고점에 걸리는 게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 걸리는 게 없죠. 여기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 걸리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RSI 고점을 활용하기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RSI 과매수를 고려하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직전 고점이 70 이상으로 튀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바로 직전 고점, 이 부분이랑 일치가 되는 부분이 형성이 되잖아요. 여기는 다 직전 고점과 일치가 되는 부분이 없다가 여기서는 이 직전 고점과 일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닿아 할 때는 우리가 수익을 쉽게 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이제 과매수 구간이 형성이 안 됐고 다이버전스가 형성된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직전 저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고 올라갈 때 이런 데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최소 2개 이상의 뭘 봤냐면 2개 이상의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게 이제 다이버전스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할 때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이 직전 저점이 낮아질 때 이 직전 저점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추세는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다이버가 나와서
이 직전 저점을 다시 터치하고 올라가면은 상승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저점은 낮아요. 저점은 낮지만 이 직전 저점, 근데 직전 저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 직전 저점이 저항이 돼버리는 경우라면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RSI 고점이 낮아질 때 다이버가 성립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쉽게 보는 방법은 하락 추세에서 반전은 이렇게 파동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파동을 그었을 때 여기가 첫 번째 고점 A, 여기가 두 번째 고점 B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형성되었던 이 저점이 있을 겁니다. 이 저점을 뭐 하는지 나중에 깨주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점을 깨준다라면은 추세가 당장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돌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추세가 이렇게 변곡점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버를 활용할 때는 무조건 이 저점이 높아지고 혹은 직전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패턴을 찾으면 안 된다. 자, 바로 어떤 패턴을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다이버가 형성이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라고 한다면은, 자, A, B 가운데 형성되었던 고점 있죠. 이 부분을 뭐 하는지를 나중에 다시 강하게 뚫어주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애매하게 다이버를 잡다가는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RSI의 51선 돌파를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RSI가 50선 위를 돌파했을 때는 매수 신호로, 그리고 50선 아래를 돌파했을 때는 매도 신호로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50을 돌파했다고 해서 떨어지고, 그리고 50을 돌파했다고 해서 올라가는데, 지금처럼 떨어질 때는 강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이만큼밖에 반등을 안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서 매도로 먹었지만 여기서 매수로 진입했을 때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50을 뚫었을 때 매수 들어간다면 올라가는 거 조금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는 왕창 떨어지니까 뭐가 발생한다?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락 추세가 매도가 세잖아요. 매도가 센 형태에서는 51선 아래만 공략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 때는 51선 위만 공략하는 것입니다. 지금 딱 봤을 때 매수가 굉장히 세죠. 여기서는 RSI 50을 뚫었다고 해서 매도를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50을 위로 다시 재돌파해 줄 때 그때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걸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지표에서 EMA 하나 추가하시고 지수 2평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이 인풋을 200으로 바꿔주세요. 자, 200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동평균선이 201선 위에서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51선 추가해 주셔서 밝은 색깔로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해주신다면 객관적으로 추세를 파악하기가 쉽겠죠. 자, 지금처럼 자, 이렇게 모든 추세가 51선과 201선 위에만 있을 때 공략하겠다. 그럼 우리가 보는 구간은 이런 구간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간, 이런 식으로 모든 시세가 51선과 201선 위에 있을 때, 이럴 때는 RSI 50선 위로 올라갈 때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51선과 201선 모두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매도 진입하지 않고 오히려 50을 올라탔을 때 매수를 들어가 보시는 거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51선을 밑으로 뚫었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구간에서는 이 모든 추세가 51선과 201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만, 그리고 51선과 201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만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51선과 201선 모두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RSI가 50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말고도 RSI 기반으로 매매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성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함투사에서는 이 변동성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15분봉의 변동성이 완전히 죽었을 때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했을 때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RSI가 50선, 지금 보시면은 자, 50선 위를 이렇게 터치했을 때, 이럴 때 매도 들어가고, 자, 이렇게 밑에 떨어졌을 때는 매수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 박스권인 시장에서는 우리가 매도 매수를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함투사에서 교육하고 있는 변동성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추세가 강한 추세장인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아니면은 강한 박스권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장의 추세에 맞춰서
매매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문제는 강한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매도로 들어가거나 강한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로 물타기하다가 크게 손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를 했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 돌파한 부분 보이시죠? 이게 완전히 지금 추세가 박스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아까 설명드렸죠? 5분봉의 RSI 고가 저가를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0m로 떨어질 때 매수, 72로 올라갈 때 매도, 그리고 30m 떨어질 때 매수, 이런 식으로 위아래 다 먹히는 시장이에요. 이렇게 시장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위아래만 방향만 맞춰서는 여러분들 크게 손실을 보실 수가 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보조지표든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특히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복잡한 정보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단순화하는 건 좋지만 하나의 지표만 맹신하시면 안 돼요. 다양한 지표와 통계,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기계적인 매매 원칙을 체득한다면 머지않아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 함수사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수천 명의 월천 트레이더를 배출시킨 5일 이론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가 있고, 함수사에서 자체 개발한 활용도가 높은 메타트레이더 지표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설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